네, 오늘 일정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서용환 전문가와 절대 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정 좀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한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정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예, 오늘 제 한마디는 높은 멀티플을 피하자입니다. 네, 고퍼주들을 좀 피하자 이 얘기를 콕 집어서 해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2차 전지가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전지가 대표적으로 높은 멀티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아무리 미래 성장세나 실적이 미래에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멀티플이 높은 것들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높은 멀티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다른 종목들도 지금 이런 시황에서 견뎌내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세부적으로 오늘 장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 몇 가지 체크를 해주세요. 예, 일단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 대해서 일단 화면에 띄워주실 것 같고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증시 상황이 좀 계속해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지난 몇 주 동안은 전체 증시 모두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지만, 최근에는 국내 증시를 이끈다고 할 수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의 하락세가 매우 급합니다. 그 2차 전지의 하락은 당연하다는 저는 생각인데요. 제가 방송에서도 아주 많이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언급을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2차 전지는 하락은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너무 과도한 상황에서 2차 전지 섹터에 투자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가운데 최근에는 이런 밸류에이션이 높은 sek터는 악재가 터지면 주가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주가가 견고해 보였던 에코프로 BM이나 LNF 등의 양극재 업체들마저 하락하는 거 보면은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2차 전지 섹터에서 유일하게 추천을 드렸던 E&D만이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여서 E&D는 좀 그 E&D 종목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일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매우 실망스럽게 나왔죠. 국내 반도체 섹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만 증시도 아주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는 만큼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2.4%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마이크론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그 분기 매출액 전망을 이번 분기 매출액 전망을 68억에서 그 75억 달러로 내놓으면서 시장의 컨센서스인 91억 달러 대비 매우 그 하향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인텔의 그 서버용 CPU가 출시되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국내 반도체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주 투자에 아주 깊은 유의를 기울이셔야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역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상당히 많이 꺾였죠. 지금 하락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좀 견고했던 에너지, 곡물 가격마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오랫동안 이렇게 빠질 거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죠. 큰 물량은 아니지만 오펙이 지속적으로 증산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의 셰일 업체도 원유 시추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만큼 저는 원유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단기적으로는 가격선 상승이 있을 수도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미 추세는 하락으로 정해졌다는 생각입니다. 곡물이나 에너지나 모두 다 그렇다는 생각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의 회복세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미국은 그 양호한 고용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 침체가 정말로 시연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경기 침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랜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 시장이 좋다면 소비도 다시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면은 기업이 투자를 다시 늘리면서 다시 고용이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가 길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글로벌리 좀 약한 골이라고 할 수 있는 후진국들이나 아니면은 유럽에도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죠. 이런 곳에서 문제가 좀 터져 나올 수 있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블룸버그에서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한 2달 전만 해도 중국에서
벗어나라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반대로 나오고 있죠. 저는 그 한두 달 전에도 계속해서 중국 증시에 사야 된다는 말씀 계속 드렸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서 중국의 테크 관련 ETF 그리고 전기차 ETF 이런 것들이 좋은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죠. 이런 타 국가들이 침체에 빠질 때 중국은 좀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위기를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증시 일정들 중요한 것 어떤 게 있나요? 예, 일단은 오늘 그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일단 주목을 하셔야죠. 예상치가 54.9인데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냐 적게 나오냐 그것이 시장이 좀 어떤 방향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ISM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7월 6일에는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 다음 주 금요일 8일 자정에 미국의 그 원유 재고 그리고 가솔린 재고가 발표되는데 이것을 아주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재고가 다시금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된다면은 이들 가격이 에너지 가격들이 하락할 것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 천연가스가 지금 재고가 생각보다 많이 비축이 되면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천연가스 숏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에너지 가격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안 좋다라고 느끼는 것이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꺾이고 그러면 인플레가 잡히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원자재 가격이 주춤하는 원인으로는 경기가 둔화될 것이고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서 좀 가격이 꺾이는 흐름으로 가면서 경기 둔화에 조금 더 근거가 되는 뒷받침이 되는 부분으로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 전망도 좀 해주세요. 지수 더 빠질까요? 예,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것은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일단은 원자재 가격도 계속해서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로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일단은 원자재 가격이 빠져야, 그나마,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저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원자재 가격 하락되면 미국 경제는 살아날 것이고, 그 이외에 약간 좀 약한 고리들은 우리가 또 그 개별적으로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내일장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저는 증시가 되살아나려면, 국내 증시가 되살아나려면 2차 전지 섹터가, 되살아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2차 전지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공매도 거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6월 30일 어제 기준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체 매매에서 무려 23%가 공매도 물량이었죠. 최근 들어서 30%가 넘는 날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공매도가 많다면은 주가가 오르기 힘들다는 것은 당연하고 2차 전지 섹터가 국내 증시의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해서 주의를 아주 깊게 기울이셔야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채권 금리 하락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현재는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해서 깊게 나타난다면은 증시에 좋지 않은 그런 단기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락이 일단락되고 횡보 내지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 우려 또한 일단락이 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증시도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따라서 내일도 그렇고 다음 주 내내 채권 금리가 안정세를 찾느냐 이것을 아주 주목을 깊게 기울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 환율, 금리죠, 금리, 채권 금리 이쪽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공매도 하면 부들부들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일단은 현재 정부 당국의 스탠스로는 뭐 공매도에 대해서 일시적인 금지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된 보도는 일단 나오지는 않는 상황인데 좀 공매도 추이를 보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다음 주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울지 절대 전략 간략하게 총정리해 주세요. 예. 저는 그 시장 하락에도 상승할 수 있는 자산군을 일부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렇게 시장이 하락기에는 당연히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높여 놓으셔야 되겠지만서도, 완전히 시장을 떠나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산군을 매수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제가 추천드리던 E&D는 오늘 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 ETF, ETN, 그 항생 테크 레버리지나 아니면 중국의 전기차 ETF 같은 것들은 아주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제가 원자재 인버스들도 제가 추천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천연가스, 제가 고버스로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천연가스 고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25% 이상 지금 상승을 했죠. 그리고 메리츠에서 있는 인버스 EX 대표 농산물 E10도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9%대의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성이 보이는 이런 자산군을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놓으시면은 포트폴리오 방어를 톡톡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 때는 단순히 우리 개별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원자재나 아니면은 다른 국가들 이런 쪽에서도 롱과 숏을 적절히 섞어가면은 포트폴리오 수익성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폴리오 분산을 하면은 우리가 계좌를 방어할 수 있고, 그리고 계좌를 방어하고 나서 나중에 증시가 바닥을 찍는다면은 그때 우리가 수익을 봤던 것들을 정리를 해서 낮은 가격에서 개별 종목들을 매수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런 전략을 잘 구사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절대전략의 서용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하고요. 밤 9시 미스터 진단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진단 시간도 마음껏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세요.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현재까지 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말에 좀 에너지 충전 제대로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새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